예, 안녕하세요. 헬로 딥러닝 남세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퍼셉트론 그리고 이 퍼셉트론들을 모아서 만든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그 뉴럴 네트워크로 엑소와 헤로도 만들어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검은색 글자하고 하얀색 글자하고 어느 것이 더 잘 보이시나요? 이 화면에서는 어떤가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종이에 글자를 적는다고 할 때 종이색에 따라서 글자 색을 잘 정해야 할 텐데요. 그렇게 잘 정하는 것을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컴퓨터가 잘 풀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입출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오면 검은색을 출력하고 군청색이 들어오면 흰색을 출력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입력은 배경색, 출력은 정경색으로 부르기로 하고요. 배경색은 RGB 세 가지 숫자로 나타낼 수 있고 정경색은 흑백이니까 0 또는 1 이런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할 프로그램은 RGB 숫자 3개를 받아서 무언가 계산을 한 다음 그 출력이 0 또는 1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y는 wx가 있고 우리는 xy 정답 세트를 약 20개 정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w를 찾게 할 거예요. 뉴럴넷을 통해서요. 자, 직접 해보겠습니다. brain.js 데모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직접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학습, 즉 w를 찾기 위한 정답 세트 XY 쌍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배경색이 주어지면 저는 더 잘 보이는 쪽을 찍어 줄 거고요. 대략 한 20개 정도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 가지 모니터 또는 프로젝트에서 해봤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정답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어떤 곳에서는 검은색이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제 모니터에서는 아마 하얀색이 더 잘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답 세트만 만들었고요. 이제 학습을 시켜볼게요. 예, 학습은 순식간에 끝났는데요. 워낙 단순한 문제인데다가 제가 넣어준 학습용 정답 세트도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었고 뉴럴넷 크기도 너무 작아서 학습이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학습이 되었고요. 여기서 왼쪽은 방금 학습시킨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 그리고 오른쪽은 YIQ 포뮬라라는 것에 의한 결과입니다. YIQ 포뮬라는 주로 컬러 이미지를 백, 정확히는 회색 이미지로 변경할 때 사용하는 포뮬라인데요. 이 포뮬라를 잘 이용하면은 배경색을 회색으로 바꿀 수 있고 그 회색에 맞춰서 정경색을 백색이나 흑색으로 적당히 잘 골라주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YIQ 포뮬라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알고리즘으로 만든 녀석과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방금 학습시킨 뉴럴넷이 학습이 잘 되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다른 경우를 잘 보면은 뉴럴넷의 출력이 하얀색이고 YIQ의 출력이 검은색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이 뉴럴넷의 경우에는 지금 제 모니터에 맞춰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얀색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제 모니터 기준으로 보면 학습이 잘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둘 다 그렇게 뭐 이상한 결과를 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YIQ부터 보면요. 이렇게 매우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뉴럴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아까 YIQ 코드보다는 훨씬 길죠. 그래도 이 녀석도 알고 보면 단순하니까 잠깐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파고의 뉴럴넷도
그리고 팝하고의 뉴럴넷도 사실 뭐 이렇게 단순한 코드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녀석도 우선 RGB를 입력으로 받고요. 그리고 뉴럴넷 내의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또 그 레이어들 안에 있는 모든 노드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노드가 연결된 모든 엣지들 여기서 엣지는 W인데요. 아무튼 이 엣지들에 대해서 이제 곱하기, 더하기 등의 단순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레이어, 모든 노드, 모든 엣지에 대해서 곱하기, 더하기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곱하기, 더하기를 할 때 필요한 게 이 W인데요. 이 W들은 하나를 보면 이렇게 이런 숫자인데 의미를 알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런 게 한 지금 10여 개 정도가 눈앞에 있는데요. 이게 제가 학습시켜서 나온 W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코드는 이 W를 찾는 것에 대한 코드는 없고요. 이 찾아진 W를 이용하는 코드만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찾아진 W를 이용하는 것은 방금 보신 대로 매우 단순합니다. 곱하기 더하기만 하는 거죠. 지난번에 XOR에서 보신 것과 똑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0과 1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흑과 백을 골라주면 신기하게도 상당히 그럴듯 하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W 숫자들을 보시면 참 난감한 숫자들인데요. 이 숫자들의 의미는 글쎄요. 하나하나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W들을 곱하고 더하고 해서 결과가 0이나 1로 그럴듯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알파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미를 알기 어려운 W들을 수백만 개, 수천만 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W가 바로 바둑을 잘 두게 하는 W인 거죠. 비유를 하자면 여기 녹음실이 있고요. 이 레코딩 시스템에 노브가 아마 1000개 이상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노브들을 전체적으로 잘 조정해 놓아야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알파고가 어떤 수를 뒀을 때 그것이 실수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묘수인지 딥마인드에서도 모른다고 했었는데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W가 눈앞에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분명히 있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또 실제로 볼 수도 있지만 그 계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는 매우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작은 뉴럴넷을 이용해서 지도학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저는 약 20개 정도의 입력, 그러니까 X에 대해서만 답, Y를 알려줬었는데요. 한 20개 정도요.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X는 총 몇 개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RGB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X잖아요. 이게 20개보단 훨씬 많을 텐데요. 그게 몇 개 정도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학습시킨 이 뉴럴넷은 학습에 사용한 그 20개 데이터 외에 다른 X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럴듯한 Y를 잘 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학습을 안 한 X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좋은 Y를 잘 출력해주고 있을까요? 예, 여기서 잠깐 멈추셔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들어올 수 있는 X는 총 몇 가지인가? 두 번째, 왜 20개 이외의 X에 대해서도 좋은 Y를 잘 출력해 줄 수 있을까? 잠깐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입력 X는 이렇게 RGB 세 가지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1차원 배열 데이터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게 맞고요. 그런데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할 때는 이것을 3차원 공간상의 점 하나로 생각하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특정 색은 이 3차원 상의 어느 좌표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 좌표를 우리는 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방금과 같이 배경색이 한 20개 정도 주어졌다는 것은 이 공간상에서, 이 3차원 공간상에서 점 20개 정도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20개의 점에 대해서 색깔을 알려준 거예요. 여기는 검은색, 여기는 하얀색, 여기는 검은색,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새로운 점 하나가 들어왔어요. 제가 검은색이라고 알려준 점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는 점이죠. 이 점은 흰색으로 칠하는 게 맞을까요? 검은색으로 칠하는 게 맞을까요?
예, 웬만하면 검은색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20개의 점만 검은색, 하얀색을 칠해줬지만 컴퓨터는 딥러닝을 통해서 이 RGB 3차원 공간을 케이크 자르듯이 잘 쪼개서 우리가 검은색이라고 알려준 것의 주변은 다 검은색으로 하고 하얀색이라고 알려준 것의 주변은 다 하얀색으로 하고 그렇게 최대한 잘 쪼개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뉴럴넷은 이 RGB 3차원 공간을 흰색 공간과 검은색 공간으로 케이크 자르듯이 잘 자르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방금 우리는 RGB 이 세 개의 값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만 고양이 그림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해상도가 100 곱하기 100이라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RGB 해서 3만 개의 숫자로 디지털화 할 수 있다고 이전 시간들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고양이 사진 하나는 3만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만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잘 안 될 텐데 그게 정상이고요. 아무튼 3만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어떤 점 하나를 찍을 수 있겠죠. 방금 그 사진에 해당하는 점 하나.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 한 장은 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진이 아니라 점입니다. 그러면 그 점은 우리가 고양이라고 라벨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어떤 위치에다가 이 점은 개야, 이 점은 고양이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되죠. 지도 학습을 할 때는요. 그러면 우리가 고양이라고 알려준 그 점에 바로 옆에 있는 점은 뭘까요? 고양이일까요? 개일까요? 코끼리일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예, 웬만하면 고양이겠죠. 그래서 개고양이 문제도 이렇게 공간을 쪼개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에서는 이런 공간을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 그러니까 고차원 공간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 점들, 고양이 사진 한 장 해당하는 점 하나 또는 배경색 하나에 해당하는 점 하나, 이런 점들을 데이터 포인터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점인 거죠. 그래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이렇게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를 놓고 그 스페이스를 쪼갰다가 구부렸다가 하면서 가지고 노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저는 꽤 괜찮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본 정경색, 배경색 네트워크는 물론 매우 작은 네트워크였지만 이것을 조금 더 키워서 손글씨 인식기 네트워크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90년대에 나와 있었고요. 그 이후로 아주 최근에 상당히 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동차도 인식하고 개도 인식하고 고양이도 인식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방법, 그러니까 뉴럴넷을 통해서 지도 학습을 하거나 비지도 학습 또는 강화 학습을 한다라는 방법들은 이미 30년 전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최근이 되어서야 실제로 개, 고양이 인식에도 성공하고 폭발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